2026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와, 이게 꼭 한 편의 논문 같기도 하고. 네, 시장의 생생한 실록이죠. 맞아요. 실록. 코스피 5,500 시대. 이게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구조적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대체 뭔지, 네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조심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왜 하필 지금인가 이걸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지금인가? 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더는 안 통하는 일종의 유노멀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본질이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톱니바퀴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고환율, 고지수 패러독스라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른다. 오,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완전 위기 신호로 봤죠.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간다. 이러면서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뭐랄까 뇌구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뇌구조가요? 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을 자본 유출 리스크라는 공포 공식으로 봤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K-반도체, K-뷰티 같은 압도적인 수출 기업들의 실적 레버리지라는 기대 공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리스크가 아니라 레버리지다.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3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게 그 증거예요. 3조 원이요? 이건 한국 시장을 더 이상 환율 때문에 피해야 할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가 오히려 실적 부스터가 되는 역설이네요. 그럼 또 다른 큰 축은 뭔가요? 역시 AI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AI인데 이것도 예전과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엔 AI 하면 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경쟁 이것만 떠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HBM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이제 시장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네, AI가 엄청난 두뇌라고들 하지만 그 두뇌를 굴리려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듯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시장이 깨닫고 있는 거죠. 와, AI 두뇌를 돌리는 심장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모두가 반도체 칩만 쳐다볼 때 그 칩에 전기를 공급하는 혈관, 혈관. 네, 변압기나 전력망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반도체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국가기관 산업의 가치까지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와, AI가 이제 반도체를 넘어 국가 기관 산업까지 뒤흔든다.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막상 이 안에서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기회랑 또 잘못 끼이면 갈려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보면 첫 번째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 압력이에요. 상승 압력? 네. 외국인이 선물 계약을 1.8만 계약 이상 순매수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요? 그건 좀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간단히 말해서 시장의 매수 힘이랑 매도 힘이 줄다리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줄다리기. 네, 100이 팽팽한 균형점이고 이걸 넘어서면 매수하려는 힘, 즉 사자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명백한 신호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가 100.52를 기록했어요. 100을 넘었군요. 그렇죠. 이건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상승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다는 뜻이고 지수가 5,500선에 안착하면 추가적인 급등,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매수세가 이기고 있다는 거네요. 금융주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그런데 사실 은행주 저평가는 뭐 1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고질병이었죠. PBR 0.2배라는 건 정말 심각했고요.
지금의 상승이 그냥 정부 정책에 기댄 일시적인 반짝 효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하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체질 개선이요? 네, 과거 금융주는 금리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서 주주 환원 확대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갖게 된 거죠. 은행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군요. 기회 요인이 또 있나요? 네, 마지막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경기의 반등 가능성을 꼽고 있어요. 중국이요? 네, 특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PPI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의 가격 동향인데 이게 오른다는 건 기업들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학, 철강 같은 소재 섹터의 바닥 탈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반도체에 너무 쏠린 포트포리오를 다변화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좀비 기업 정리. 이거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에 혹시 그런 좀비 기업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꼭 필요한 점검입니다. 금융당국이 실적은 없는데 주가만 오르내리는 동전주 같은 기업들의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내고 있는가? 이제는 단순한 주가 하락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금이 전부 사라질 수 있는 상장 폐지라는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이야, 무섭네요. 거시적으로는 미국발 리스크도 보입니다.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네, 그것도 있죠. 또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훨씬 강해질 거라는 리스크도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는 과거 나프타를 대체한 USMCA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섭습니다. USMC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이 협정을 통해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전력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협정이 흔들리면 갑자기 없던 관세가 생기면서 비용 구조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잘 나가던 수출주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레드 플래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녹여서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섹터별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네요. 역시 가장 먼저 대한민국 시장의 심장, 반도체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럼요. 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바이앤홀드 더하기 알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이앤홀드 더하기 알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6대4 비중으로 가져가는 장기 보유 전략을 실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회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SK하이닉스는 HBM 생태계를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보고요. 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 즉 IDM으로서의 강점을 봐야 한다는 거죠. IDM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IDM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다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턴키 솔루션,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의 경쟁력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바이앤홀드의 기본 축이고요. 여기에 알파 전략으로 유리기판이나 소부장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전략을 자료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아, 장단기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거군요. 네. 마이크론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지만 생산 능력을 위한 투자, 즉 캐펙스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어주가 아니라 수익주라는 관점의 전환,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배당 기준일 전후로 주가가 좀 출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변동성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담겨 있어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AI의 심장이라고 했던 전력, 에너지 섹터는 2026년까지의 롱런으로 규정했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AI 인프라 구축이랑 낡은 전력망 교체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 진행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흥미로운데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해요. 중소도시 하나요? 와. 이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대장주 중심으로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되 이들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 추이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장은 지금 숫자로 증명된 꿈을 먹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 좋은 요약이네요. 코스피 5,500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결과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아요. 아, 또 있나요? 네, 리포트 최종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지적하는데요. 최근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미결제 약정 감소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수를 말하는데 이게 줄었다는 건 일부 상승이 숏 커버링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슛 커버링이요. 네, 숏 커버링은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거든요. 아, 즉, 순수하게 시장에 좋다고 보고 들어온 신규 매수세만으로 지수가 올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상승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마지막까지 날카롭네요. 네, 결론적으로 철저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에 집중하고 약 15% 내외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중동 문제나 미국 대선 같은 대외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 조언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두 톱니바퀴, 그 구조적 대전환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장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지금 여러분이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자신만의 투자 원칙 중에도 혹시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